안녕하세요. 심소장 창업을 부탁해 심소장입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접수받을 때 체크 포인트. 자, 일부 잘 보고 오셨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이거 안 보시면은 알맹이 안고 없는 찐빵 드셨는 거예요. 순대국밥에 순대 없는 순대국밥 드셨는 말.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영상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지금 하면 일부 안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보세요. 음, 체크 포인트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아까 자, 주소, 보증금, 평형, 월세, 권리금까지 다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사진까지, 사진 찍는 방법도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사진 찍을게요. 스무스하게 쫙 찍습니다. 쫙 찍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가게를 영업장을 쭉 둘러볼 거 아닙니까? 쭉 둘러보면서 내부 시설은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부 시설에 대해서 이거 뭐 살려가지고 이거 권리금에서 이 부분은 얼마 정도 되고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부는 싸그리 다 철거하고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중개하시세요. 중개하시는 게 맞아요. 혹시라도 뭐 그걸 살려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가서 판단해가지고 이걸 요 부분 살리고 해가지고 쓰시면 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그냥 이거 싹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진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진 찍으면은 이거 절대 광고할 때 이 매물이 노출되는 정황에 대해서 정황에 대해서 노출 안 되게끔 최대한 사진을 찍으세요. 천정 사진 찍고 뭐 바닥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매장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체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안에 있는 인테리어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불법 건축물을 보셔야 돼요. 불법 건축물. 아시겠죠? 불법 건축물은 어디에서 제일 볼 수가 있느냐면은 가령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방 쪽을 보시면 돼요. 주방을 보시면 돼요. 나는 봐도 이게 불법인지 모르겠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시면 불법이 뭐냐면은 기본 건축물 골조에서 칸막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영업장을 넓혀 놓은 거죠. 그죠? 샌드위치 판넬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막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제일 많은 부분이 영업장 입구에서 출입구에서 제일 뒤쪽에 주방이 있고 주방 부분을 샌드위치 판넬로 덮어가지고 불법으로 증축을 해놓은 데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어떤 데에는 현관 쪽에도 요렇게 만들어 입구 쪽에 아시죠? 그죠? 현관 쪽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늘려서 만들어 놓은 증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이드 부분. 자, 내가 가서 봤는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웬만큼 이제 선수들은 보시면은 딱 보시면 아 요거 불법이네 그러면서 알죠. 체크하죠. 체크하면은 그러면 이거 바로 그냥 지금 영업주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증축이 불법 증축이네요 하면서 그죠. 우리 흔한 말로 가대기 하죠. 가대기. 자, 이런 언어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불법 증축 왠지 좀 이렇게 딱딱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무서워 보이죠. 그죠. 그런 것보다는 사장님 요거 가대기네요. 그러면 뭐 가대기가 뭐예요? 묻는 사람도 있고 아, 네, 그거 가대기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자, 이게 불법이 있으면은 뭐가 연관이 되냐면요. 이 불법 시설물,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은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그 밖에 기재사항에 불법 사항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표시가 없으면은 이거는 지금 시정명령이라든지 구청에서 단속이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부로 서류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 불법 사항이 있으면은 이거 영업신고나 영업허가 내려갔을 때 이거 시정해야지만 영업허가를 내줍니다.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꼭 확인하시고 건축물 대장에 그 밖에 기재사항에 불법 사항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오는 손님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이 부분이 지금
가대기입니다. 불법 증축돼 있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입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거 안 알려주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 손님이 사용하다가 이게 불법인 줄 알게 됐었고 시정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요, 중개사고예요. 이게 중개사고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계약은 다 해왔고, 그죠? 계약은 다 해왔고, 손님이 나는 불법이 있으면은 이거 안 할 거다, 안 하려고 한다. 불법 없는 거 좀 찾아주세요. 네, 이 자리는 정말 마음에 들고 월세나 조건들은 정말 마음에 들고, 와, 이 자리 정말 손님들 많이 들어올 자리가 맞는데, 근데 불법 때문에 내가 뭐 하겠다. 그 주방이 있어가지고 그 할락하면 주방 드러내고 다시 면적이 그럼 전용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손님. 그러면 우리가 불법 없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불법 없는 자리 찾기 힘들걸요. 이런 거였어요. 한 라인이 전체가 주방 쪽에 싹 다 불법 가득이 해가지고 설치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한번 유행 탔는지, 그 시즌 와가지고 유행 탔는지 모르겠지만 끝에서부터 끝까지 싹 다 주방 쪽에 다 가대기로 해가지고 한번 다 만든 그런 라인도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하면은 이거 중계를 하면 안 될까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존 임차인이 지금 불법 시설이 있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으면 이거 구청에서 단속, 이거 구청장님이 자꾸 저한테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이런 거 얘기하면 구청에서 실사 단속을 나오기가 힘들어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점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밥 먹으러 와가지고 밥 먹다가 보고는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그 구청 앞에 식당인데 제가 그 중계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불법이 어딨냐면 주방 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마당 전체를 지붕으로 덮어가지고 마당 전체를 덮어서 거기를 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구청장님, 구청 건축과 시설 뭐 공무원들 와서 밥을 다 드세요. 네. 야, 제가 중계를 했습니다. 제가 중계를 했고 들어가시는 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구청에서 뭐 얘기 나오면 뜯으라 하면 난 뜯으면 되지 뭐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이 인정하고 계약을 하셨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법이 있으면은 구청에서 이거 다 단속 현실상 다 못 나와요.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나와요. 신고가 들어가면은 이 신고 누가 하겠습니까? 내부 고발자죠. 주방에서 일하시다가 뭐 월급 못 받고 해가지고 이제 노동청에 가가지고 이제 신고하고 월급은 다 받고 그것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이제 구청에 신고하고 내부 고발자죠. 아니면은 인근의 경쟁 상대가 있을 수도 있고 인근 경쟁 상대 근데 잘 안 해요. 왜냐면 지도 올려는 게 있을 거니까요, 그죠? 아무튼 신고가 들어가야지 구청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오느냐? 자, 기존 임차인이 있었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기존 임차인이 있었어요. 이게 폐업 신고를 해버리고요. 폐업 신고를 해버리고 공실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가서 영업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현장 실사 점검이 나옵니다. 이 건축물 상태에서 이 음식점이나 하는데 시설물이 제대로 갖춰 인테리어 공사 다 하고 나와요. 시설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면적은 뭐 계약서상의 면적이 맞는지 점검하러 나와요. 그때 나와요. 그때 나와서 보고는 불법이 있으면은 이거 시정명령이 나와요. 바로 뜨더라죠. 자, 시정명령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자 아십시오. 무조건 뜯어야 되느냐? 무조건 뜯어야 되느냐?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뜯고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이 아마 1년에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이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무조건 써야 된다.
불법 시설물, 불법 건축물 있는 부분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 나오니까 이거를 1년치 연간 12달러 나눠보면은 그러면은 월세에서 내가 조금 더 업해가지고 내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알고 들어오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왔다가 이게 이행강제금 맞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맞죠? 우리가 알려주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모르고 들어와 버리면은 그게 우리 책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행강제 1년에 이행강제 1년마다 우리가 주고 싶으시면은 불법 건축물 그냥 가서 그냥 허투루 보십시오. 허투루 보시고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구청에서 2번 나온다고 2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그랬죠. 한 번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폐업 신고를 하고 새로 들어갔을 때에는 나온다고. 그러면은 불법 건축물이 있는 상가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기존에 임차인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권리금 계약을 하죠. 권리금 계약에서 이게 권리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불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업종에서 학원, 뭐 모텔 뭐 이런 거에서 소방시설, 이 시설이 건축이 대한민국의 화재 사건이 생길 때마다 강화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옛날 건물이었으면은 지금 현재의 건축시설 기준으로 적용시켜서 만들려고 하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권리금이 얼마가 있다. 사장님 이 권리금 안 주고 보내버리고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소방하실 겁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권리금 주고 이 사람한테 승계 받으십시오. 사업 승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권리금 주고 우리가 지금 새로 기존의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고 새로 신규 임차인이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면은 신규 임차인이 자 절차 기억하십시오. 뭐냐면은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끊으세요. 보건증을 끊으시고 위생교육을 구청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요. 보건증과 위생교육 받았는 수료증을 가지고서 이 두 사람이 같이 구청에 갑니다. 반드시 2명 가야 돼요. 2명 같이 가는 겁니다. 구청에 가셔가지고 사업 승계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사업 승계. 영업장 사업 승계. 그러면은 기존 임차인 명의에서 이제 새로운 임차인 명의로 영업 신고증, 뭐 영업 허가증 뭐 이런 게 나올 거고요. 그죠? 이걸 가지고 가서 같이 세무서에 가서 한 명은 폐업 신고를 하시고요. 한 명은 신규 사업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구청에서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불법 건축물 중요합니다. 불법 건축물이 뭐가 있는지는 어떤 게 있는지는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또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현장 나가가지고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 아리송한데 내가 이거 모르면 물어보면은 또 무시당할 것 같고 공인중개사 그런 것도 모르냐고 할 것 같고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사도 아니죠. 건축사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이거 불법이에요. 물어보시고 아니라고 하면 네, 뭐 불법처럼 보여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고 반드시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안 물어보고 몰라가지고 인지 못 시키고 계약시켰다가 나중에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중개사고이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거 불법 이거 수용한다라고 적는 사람은 또 없겠죠. 계약서 들고 구청에 들어가는데 그 특약사항에다가 이거 주방 쪽에 불법이 있는데 이거를 인지하고 계약하는 계약이다라고 적는 거 없겠죠. 그거 아니죠. 그렇게 특약 적는 거 아니죠.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보고서는 불법이 있네요라고 묻겠죠. 그게 아니라 현 시설 상태를 모두 확인을 하고 현 시설 상태를 직접
확인을 하고 각종 공부 서류를 확인을 하고 계약하는 거다라고 적어 놓는 거죠. 현 시설 상태를 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 네 눈으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고, 각종 공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건축물 대장이죠. 건축물 대장에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다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거다라고 적어 놓는 거죠. 그죠? 불법이 있는데, 주방 쪽에 불법 가대기가 있는데, 이 가대기는 알고서 하는 계약입니다. 큰일 납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응원의 댓글 10만, 100만, 1000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